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론적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론적인 영역을 보강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세계 영역, 말하자면 서각, 문이나 실용서 이 세 분야 중에서 문이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문인하는 중국 문인화사, 한국 문인화사에서 근대까지 역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는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제가 지금 문인화라는 대단원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전체적인 회화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문인화와 사군자의 관계를 이야기했었죠. 말은 한 번 더 복습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동양회화라고 하는 이른바 동양회화, 동양화라고 하는 큰 분야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문인화인 거거든요. 이 문인화에 대해서 또 상대적인 게 있었죠. 남종화, 북종화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는 문인화를 지금 이야기를 큰 제목으로 걸고 있고 이 문인화 영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산수화와 사군자, 기타, 기타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거든요. 기타는 말하자면 인물, 정물, 여러 가지 동식물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이런 산수하고 두 번째 특수 영역으로서 사군자가 게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기를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서예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일반적인 회화로 접근하기보다는 서예성이 가장 강한 사군자를 통해서 문인화의 한 흐름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산수화를 이해하면서 전체 문인화를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인화 중에서 특수 영역인 사군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일단 역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군자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군자 학습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사군자와 산수화를 포함한 이 동양화의 학습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실기상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 있겠죠. 학습의 내용의 그 텍스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로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양화의 전범이자 아주 대표적인 그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자원이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계자원. 그래서 이 계자원이라는 것이 동양학습의 아주 핵심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이 계자원에 대해서 앞으로 한 3회간에 걸쳐서 이야기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군자를 중심으로 한 산수화와 전반적인 문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사군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군자가 형성이 되어 산수화와 더불어서 형성이 되어 와서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을 쭉 남겨왔었죠. 이러한 사군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생김으로 해서 사군자 학습자들을 위해서 점차 그 학습의 방법론이나 내용에 대해서 후대 학자들이나 화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이
언제 대두되느냐 하면은 그 17세기 같으면 이게 명대죠. 명대가 돼서 이러한 사군자나 산수와 이러한 문인화의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의 어떤 책을 화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이러한 역대 산수화나 사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습과 이론에 대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동양 문인화의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의 계자원이라는 책이 대두가 됩니다. 가장 굉장히 중요한 동양화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군자를 학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실기상에 있어서도 이 계자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실기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 두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계자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계자원이라는 것은 17세기 1675년 정도인데 17세기 후반에 와서 명대에 이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그림에 대한 수집가이자 화가였던 이여라는 사람이 이러한 동양회화, 산수화와 사군자에 대한 문인화에 대한 학습 기초 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수집을 하다가 같은 시대의 명대의 대표적인 한 화가였던 이유박이라는 사람 화가였어요. 이유박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화본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화본을 입수를 하게 됩니다. 이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질했는데 콜렉터로 유질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경내에다가 정자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정자의 이름이 계자원입니다. 계자원. 그래서 정자 이름에 계자원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서 책 제목을 최후의 계자원해서 뒤에 그림 화전이라고 해서 뒤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계자원 화전이라 원책자는 계자원 화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유방이라는 사람이 이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방의 자료들을 접수를 해가지고 기타 자료라고 연결을 해서 거의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가 있어서 심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위한테 시켜서 이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서 책을 좀 만들어서 동양화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참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이 심심이라는 사람은 사위랬어요. 신분은 정확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로 이제 그림에 대한 그러한 자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그림에 상당한 조지가 있었던 이 왕계라는 사람을 시켜서 왕계라는 사람한테 편집을 시킵니다. 이유방의 자료를 편집을 해서 1차적인 책을 만들게 됩니다. 1집이 나와요. 1집. 그래서 최초의 1집이 나오는데 이것이 1675년입니다. 1675년. 근데 1집은 이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인 산수화에 관한 자료를 1차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1집에는 산수화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서화에 관련된 이론적인 영역이 대부분 수록이 되고 기타 영역이 있죠. 기타 영역은
인물이 있고 식물, 동물, 기타 여러 가지 뭐 가옥 그죠? 가옥, 건축, 뭐 여러 가지 영모, 화훼, 초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넣어서 일단 산수화를 중심으로 산수화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 계자원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후에 1675년에 산수화보로서 1집이 나오고 이어라는 사람이 작고를 하게 됩니다. 작고를 하게 돼서 계속적인 사업이 일단 중단이 됩니다. 게다가 뒤에 이어 산수화보에 이어서 사군자나 기타 영역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어서 2집과 3집을 준비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가 작고를 하고 난 뒤에 2집, 3집을 하는 사이에는 한 25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집을 만들었던 많은 주로 각공들 있죠. 각공들이 흩어지고 뭐 죽게 되고 이래서 2, 3집을 만드는데 각공을 이렇게 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한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유명한 각수, 서각수보다는 주로 이 그림이기 때문에 화각수를 구하는데 상당히 한 20여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한 20년간 이상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2집 2, 3집이 나오는데 이게 1701년이에요. 약 25년 됐죠. 1701년에 2집, 3집이 나오는데 2집과 3집에서는 1집에서 나온 걸 보완을 하면서 2집, 3집에서 나오는 에서는 뭘 중심으로 하느냐? 이 사군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편집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집과 2집, 3집을 합해서 3집에서 합집에서 계자원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 1701년부터 그 이후는 중국의 문인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 계자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서 동양화를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 계자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1년에 만들어진 이 초판본이 그 이후로 계속 많은 화가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1세기간 1800년에 가서 재판이 다시 됩니다. 대대적으로 재판이 되어서 지금 계속 번각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800년 이후에 재판이 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을 지나고 한 100여 년 이상 지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이렇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금 근대화에 앞섰습니다. 그래서 미술 이론 영역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조금 앞서요. 일본에서는 1930년대에 이 계자원은 원문이 있고 밑에 해설이 있고 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1930년대는 일본 사람들은 이건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까지 된 것이 일본에서 책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예술이 단절이 되는 그게 있었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중국에서 나오는 이 책이 그대로 복사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책 원서가 한문으로 된
중국 책 복사본이 1900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복사본이 나와요. 이 중국의 복사본이 이 한자입니다. 한자. 원문이 한자로 된 것이요. 그래서 1970년에 나오다가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동양학과가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계좌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980년에 이 복사본은 한자로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된 번역본이 필요하겠다 해서 1980년에 일본하고는 한 50년 차이가 나죠. 1980년대에 번역이 된 책이 나오기에 이르러서 현재까지 연결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계좌원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긴 책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첫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출판사가 두어 출판사가 연결이 되면서 몇 가지 형식으로 책이 서너 가지 형식으로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을 소개하자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상당히 두껍죠. 이건 우리 한글로 번역된 계좌원 책입니다. 본래 중국 책에 나오는 이 계좌원은 1집, 2집, 3집에서 옛날 책은 분책이 되어서 나왔어요. 나온 뒤 뒤에 합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이게 출판이 되었고 이게 상당히 두꺼웠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거나 보기에 불편해서 이것을 분책을 해서 분야별로 분책을 해서 5권으로 또 나온 책이 있어요. 5권의 책으로 나온 게 있고 또는 이 책이 무겁고 또 다소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책을 조금 더 작게 해서 종이를 지지를 좀 얇게 해서 좀 작게 나오는 책도 약간 싸게 나오는 책도 시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 책은 이렇게 이 책이 1980년대에 한글본으로 발간되었을 때 나온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계좌원이 시중에 유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좌원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좌원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72년도인데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요새는 학원이랬지만 그때는 학원이 없었고 서당에 가서 서당이라고 이랬는데 서당에 가서 글씨를 쓰러 갔는데 선생님 서가가 옆에 있었어요. 그냥 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갖고 있는 책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계좌원 분책이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얇게 한 10권 정도로 분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랬어요. 그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됐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한 50년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제가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저도 나왔는데 사군자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좀 선생님 책을 빌려보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할까 이래 싶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 할아버지 같은 관계라서 말도 못 붙이는 사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책을 내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빌려갈 수는 없고 이래서 마침 1970년도 초반에 복사기라는 게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조금 가져가서 우리 보면 몰래죠. 뭐 선이니까 뭐 이해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가져가서 시내에 가서 복사를 제가 한 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한 것이 제가 계좌원하고 관계에 있었던 첫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76년 그러고 난 뒤에 1976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갔다가 79년도 제대를 했어요. 79년도 제대를 해서 대학교 2학년에
재입학을 했었어요. 복학을 했는데 그때 2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마침 2학년 때 산수화가 수업이 있었어요. 산수화 수업을 하는데 이 책을 정치환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산수화 책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수화 책을 시중에 보니까 1980년대에 제가 아까 이 산수화 번역본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책을 구해 보니까 마침 그때 1979년, 80년에서 이 책이 번역본이 나왔더랬습니다. 제가 79년에 샀을 때는 한자랬어요. 근데 1년 뒤에 이 책이 번역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원문을 읽으니까 한문이 제가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한글로 된 게 나와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 책을 지금까지 거의 한 45년 이상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은 1980년도에 나와 있는 이 계좌원 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좌원의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간단하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개 시중에서 사군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글씨도 별로 쓴 상태가 아닌데도 사군자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말하자면은 공부를 사군자부터 처음에는 뭐 안목이나 이런 거 방법론이 없으니까 사군자부터 공부를 하죠. 사군자부터 공부를 하다가 뭐 십군자 해서 문이나라는 영역으로 접근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계좌원 책이라는 것이 인연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이나해서 요 역사적인 이론적인 또 활론이 있어요. 활론도 있고 역사책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처음부터 역사를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사군자를 실기를 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문이나를 이해하고 보다 깊은 근본적인 공부를 위해서 역사와 활론을 공부를 하는 이렇게 방법이 한 가지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반대로 이것을 먼저 공부하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것은 위에 보면은 원론적으로는 역사를 공부하고 대단원의 문이나를 공부하고 사군자를 공부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문이나 수업을 역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문이나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사군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나는 제가 개념만 밝혔고 일단 문이나의 대표적인 영역인 사군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텍스트를 하나 소개를 하는 것이 여기서 계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군자를 처음부터 공부한 사람은 문이나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문이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활론을 공부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면 되겠고 제가 하는 수업은 역으로 근본적인 역사로부터 공부를 해서 문이나를 간단히 이해하고 문이나의 특수 영역으로서 사군자를 공부를 하면서 실기로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사군자를 마치고 문이나에 대한 근본적인 따로 떼서 문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산수화와 더불어서 언젠가 수업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좀 고급편에 가서는 문인 화론, 서론과 함께 화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런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지금은 초급을 하고 있는데 중급, 고급 때는 서론과 더불어서 화론을 진행할 때 사군자 화론, 문인 화론을 한번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계좌원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